53쪽 참된 성품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뭐 참된 성품이라고 했지만 본문에는 견입니다. 견. 견. 올견자 썼어. 이제 이 견이라는 말을 왜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한문으로 견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니까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지. 보는 것은. 관하면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을 넘어선 거야. 그래서 이 관했을 때 우리가 통상 견보다는 관이 확실히 통찰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관을 더 뭐냐면 불교에서는 그 뭐냐면 깨달음에 가까운 말, 지혜에 가까운 말로 쓰지만은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다. 다른 주관적 개입이라든지 다른 개입이 없다고 해서 견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견이란 말. 그래서 견성하면은 성을 본다고 했을 때 마음에 대해서 바로 딱 직관한다네.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 견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견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분은 뭐 여기가 아닌 뭐 본문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냈는데 그 나눔이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은 구분이잖아. 구분. 구분된다는 것은 항상 대상 지어지기 때문에 구분된다고 해요. 기본적 차별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차별은 이 앞에 대상에 있어 사물의 차이보다는 보는 주관과 대상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눈다,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과 나는 뭐냐면 일체가 돼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나눠지니까, 대상화되니까 내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차별, 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 차별에 의해서, 구분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죠. 그럼 깨달으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차별이 없는 걸 아는 것. 안다는 행위는 지금 어쨌든 구분이 됐죠. 그렇죠? 어. 요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 무분별지 하잖아. 분별지, 무분별지 했을 때, 그럼 무분별지는 어떻게 알려지는가? 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보는 주체의 정기 이렇게 뭐 의역을 했는데 그냥 한문으로는 견정입니다. 견정. 그러니까 본다는 마음, 보는 마음, 견정. 반드시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은 이게 그래서 묘성입니다. 묘성, 묘성. 나의 오묘한 성품. 뭐 번역이 더 어려워. 그죠? 어. 견정과 묘성. 그러니까 견정이라는 것은 보는 대상 말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제 뭐냐 마음이 있죠. 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지, 그지? 그럼 그것이 묘성, 그것이 묘자라고 붙인 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음, 제가 지난번에 묘자라는 걸 가르쳤잖아요. 참진자를 썼으면 좋겠지만은 참진자를 쓸 수가 없죠. 진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순간 그냥 진이 독보적이야, 상대적이야. 드러내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묘라고 얘기해요. 묘라고.
바르다라는 것은 바른 것은 들에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바르지 않은 것과 대비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묘자라는 말을 씁니다. 동양에서는 현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 했죠. 가물현자. 음. 그래서 묘와 불교에서 묘자라는 걸 많이 쓰고. 그 중국 사람들이 불교 불법을 표현할 때 우리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 하잖아. 처음 번역할 때는 정법화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정법화경. 아, 싹 닮아서 발을 정자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발을 정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만 바른 것이 되고 다른 건 싹 다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묘라는 말을 씁니다. 묘. 그래서 뭐냐면 묘한 성품이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품에 보는 것 내가 이 지금 사물이 맺힌 것 말고 그 볼 수 있는 보는 그 성품이 묘성 그게 나라면은 자 내가 보는 데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안심도를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인을 볼 수가 있지. 그죠? 보는 것에서 이것 저것이 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엔 차이가 있어 없어? 내 마음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안심도도 볼 수 있고 어 나라인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안심도 볼 때 다르고 나라인 볼 때 다를 거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기억을 뭐냐면은 되살리는 것도 차이가 없으니 기억을 되살리는 거지.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중립적이지. 마음이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흐트러지잖아. 근데 자 안심도 볼 때하고 나라인 볼 때하고 했을 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심도 볼 때의 마음하고 나라인 볼 때의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난 지금 다른데 다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니까 안심도살이 처음 왔을 때 저분은 뭐냐면 어디 살지?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아무 내가 정보가 없었을 때 지금 뭐 익숙하니까 몇 년을 봐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처음 봤을 때 뭐냐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개입하잖아. 그거는 본 걸까 관찰한 걸까? 관찰한 거겠죠. 관찰한 거겠죠. 그때는 중립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지. 중립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이라.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객관성이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 객관성이 있는 마음을 지금 여기서 묘성 이렇게 성품이라면 지금 이 오묘한 성품이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보는 주체가 반드시 저의 참다운 마음이라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또다시 어떤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보는 주체가 참다운 마음이라면 지금 내가 객관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객관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말고도 내 몸과 마음이 있잖아.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하는 마음도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지금 통상 지금 마음이라고 심소, 에? 마음 작용, 내 몸 있죠. 내 몸도 실은 내가 내 몸을 대상화시키잖아. 내 몸을. 나는 지금 방금 병원 갔다 왔다며. 어디 아프니까 갔다 왔을 거잖아요. 에? 나라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대상화시킬 수가 있잖아. 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대상화시킬 수가 있다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몸이 내 것이라면 대상화시킬 수 있어 없어? 몸이 나라면은. 몸이 나라면 대상화시킬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몸을 대상화시킨다는 건 뭐죠? 몸이 지금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능경에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능경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마음도 대상화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시킬 수 있는 그거 말고 이미 그 대상화 시켰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보는 성품, 객관적 마음,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겠지.
그걸 지금 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동의하지 않는 걸 설명해 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까지도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제가 있거니와, 몸과 마음 분별하는 실제죠, 그죠? 분별할 수 있지, 있거니와, 저 보는 주체는 분별함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대상화가 돼, 안 돼? 내 마음은, 그 보는 마음은 대상화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내가 그래도 볼 수는 있지, 대상을. 볼 수만 있지만 내가 이 보는 마음은 대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주장하는. 나라면은 대상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어떻게 대상화돼? 대상이 되어야 볼 수 있다, 뭐 할다 해서 대상화가 되는 것이지, 주체는 대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은 주체, 즉 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견정이라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다. 주체는 분별함에 함이 없어서 저희 몸과 나뉘어져 있습니다. 몸 따로, 지금 어떻게 몸을 관찰하는, 몸을 대상화하는 마음 따로. 이게 지금 이론이야, 이론이야, 이 뭐야 지금? 그렇겠죠, 그죠? 어. 근데 이게 뭐냐면 답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또 설명하는 그를, 아유 우리 보살들은 내를 잘 따라가지고 이래 또 그게 확 꽂혀가지고, 공부는 의심을 가지세요. 누가 뭐 어디 스님 좋은, 자기 좋아하는 스님 있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 홀딱홀딱 들어가는데, 의심을 가지세요. 의심을. 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연기라 이야기 안 하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 없어? 구분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마음 자체가 지금 중립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주체라서 구분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걸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에?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로 다시 간다면은, 이 허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공 자체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 없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 자체는. 그 허공에 뭐냐면은 물건들이 있어야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에? 공간이. 시간과 공간은 본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상들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꾸만 뭔가 허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허공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야. 허공 자체를 분리해낼 수가 없어. 누가 그걸 알 수가 있는 사람도 없고, 그 허공 자체만 있는 것도 없어. 다른 말로, 마음 자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공 자체가 있을 수가 없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여러 대상, 현상, 사실이나 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알려진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로만 지금 여기서 되게 내 스스로의 마음을 내가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것은 비합리적 추론이야. 이게 합리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역적 전자라고 이야기하잖아. 마음이라는 것, 공이라는 것을, 공간이라는 것을, 허공이라는 것을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문제라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또 설명하면 혹 해가지고 그게 있는 것 같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신심 깊은 거는 인정하나?
내일 성도절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신심이 깊어져야 됩니다. 부처님께. 만일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한다면은 보는 주체의 성품은 진정한 나이겠지만은 몸은 내가 아닐 것이니 이제 뭐 설명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앞에서 힐난하여 말씀하신 물질이 나를 보리라 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뭐이 이야기 질문에 대해서 뭐 물질이 나를 보리라 라는 경구를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을 베푸시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가 옳지 않느니라.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주체는 대상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안 하는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 말이 안 된다고. 주체를 어떻게 대상화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지난하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걸 갖다가 쭉 읽으면서 설명하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전식 득지 내 식이라는 것이 전환 변화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전식특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우리가 유식이라는 즉 우리가 마음불교를 이야기한 인도 불교의 계보안에서 지금 이 능언경에서 나중에 열애장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열애장도 혼돈된 이야기로 섞여 있는데 유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음의 기능은 마음의 기능은 마음의 기능은 유식 삼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유식 삼성이 뭐냐니까 경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식 정보를 아는 기능에 있어서 세 가지 기능인데 첫째 기능이 뭐냐면 병계 소집이라는 기능. 병계 소집이라는 기능. 두 번째 기능이 뭐냐니까 의탁이라는 기능. 세 번째 기능이 원성실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 기능에 따라서 하나는 사유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어, 연기적이라고 의탁이 연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연기도 사유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것이 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먼저 병계 소집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병계 소집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병계 소집성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집이라는 말이 안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소집.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단입니다. 판단. 사람은 누구나 변계 두루 헤아리죠. 변계라는 건 두루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두루 헤아려서 소집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소집이라는 자기 결정을 이야기해요. 판단, 자기 결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개하면서 뭐냐면은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말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별로 없죠, 그죠?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하자가 별로 없는데도 뭐가 문제냐니까 변개하는데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고, 예. 소집하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목매, 뭐냐면 어리석음이 있어서 변개 소집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왜냐니까 왜냐니까 이 정보가 의식적 정보이기 때문에 의식적 정보이기 때문에 자 의식적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의식적 정보 안에서 변개 소집성이 일어나는데 의식적 정보는 항상 먼저 초기 불교상으로서 얘기하면 유신경 개금치에 오염돼 있어요.
유신경 계금체에 오염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의식적 정보는 사유적 측면에서 이미 자동적 사고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버릇하던 생각, 해버릇하던, 해버릇하던 생각의 범주 안에서 변개, 해보던 버릇 안에서 뭐냐면 헤아리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려. 그래서 변개한다지만 변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의식적 한계 때문에. 그게 일반 범부들의 마음입니다. 일반 범부들은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내 의식적 한계 안에서 자동적 사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다 있어요. 그것이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치로 가보는 것이 의탁입니다. 아까 연기적 사유라고 했다면은 이치적 뭐냐면은 사유에 가면은 의탁이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요 아니면은 내가 습득하고 배워온 걸 내가 착각이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조금 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소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하는 아니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사과나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을 건데 그걸 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건데 왜 뉴턴만 인력이라는 것을 인력이라는 것을 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의심했냐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당연한 것은 의식적 영역 안에 있죠. 의식적 영역 안에. 사과가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경험 안에서. 거기 떨어지는 거지. 하나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지. 근데 왜 뭐냐면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야만 하지 위로 갈 수는 없을까라는 의심을 누구도 품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에 이르러서 어떻게 인력이 발견되었다. 그럼 뉴턴은 어떻게 발견되었어? 그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 의탁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인력이 끌어당기는 거야. 인력이 끌어당긴다라는 것을 이게 이치죠. 물리적 이치. 물리라는 건 물건 문자 쓰잖아. 그다음에 이치 리자 쓰잖아. 물리적 이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 사유를 넘어선 뭐냐면 내용 안에서 의탁이가 있는 거죠. 의탁이세.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지. 연기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그러니까 어 제가 연기 이야기하면은 이 내 몸뚱아리가 나래요. 안 그러면 밖에 공기도 나래요. 공기도 나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공기는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얼굴이 뭐 묻으면 닦잖아. 닦아내잖아. 공기가 더러워지면은 피하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잖아. 공기가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은 못 산다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뭐냐면은 공기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걸 불이해하잖아. 둘이 아니다. 지금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공기와 나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 따로 분리돼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공기와 나는 둘이 아니야. 몸과 마음은 하나일까 둘이 아닐까?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 작용과 마음은 하나일까 둘이 아닐까? 둘이 아닙니다. 왜? 마음 작용, 화나고 기쁘고 슬프고 해서 내 마음 안에서 화나지 않고 슬프지 않고 기쁘지도 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으면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치입니다. 이치. 이치. 그래서 의탁이 안에서는 항상 이치적 알려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치적 알려짐은 드러난 거야. 안 그러면은 그 이면에 있는 거야. 우리 글로 따지면 행간에 있는 거지. 행간에. 딱 뭐냐면 드러나지 않지. 그 이치란 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치를 고민하는 사람, 예? 사색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치를 사색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의타기성에 있습니다. 의타기성에 이치적으로. 자, 병계 소집성에서 이 병계 소집이 안 좋은 것은 이걸 나라고 집착하는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의타기에서 안 좋은 것은요. 병계 소집에서 이게 나라는 집착이 안 좋다면 의타기에서 안 좋은 것은 뭐냐니까 의탁에는 항상 가치가 생겨요. 가치. 즉 주관적 가치가 생겨요. 나라연이 집에 5시에 들어가면은 아저씨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좀 안 좋아하나? 어.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네. 어. 그죠? 어. 그러니까 내가 쓰긴 상상한다면은 좋아할 거란 말이야. 8시, 9시에 가면 연락 없이 걱정되겠지. 그게 잦아지면은 싫어하겠지. 그죠? 자, 내가 나라인 친구야. 5시에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남편 밥 차려준다고 들어가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쟤는 왜 저래 맨날 저거 남편이 뭐 그만 밥 차려주라 얘 이래 이야기하겠지. 어? 너무 잘한다고. 근데 8시에 들어가면 친구는 너 웬일이니? 이러면서 재밌게 놀 거잖아. 좋아하겠지. 의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양상이 달라지잖아. 의탁이 안 좋은 것이 주관적 가치가 일어나. 의탁이 이치적이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이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은 주관으로 가면 주관적 가치가 완전히 상반되게 달라진다. 의탁의 함정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결부돼 있다. 의탁이. 병계소집은 집착하고 자기 고집, 내 생각, 주장하고 결부돼 있다면 의탁에는 자기 이익과 결부돼 있어서 안 좋은 것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하잖아요. 또 마음은 그거에 따라 기능을 해요. 각자가 병계소집하는 기능이 있고요. 의탁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의탁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 맨날 아침도 안 차려주다가 오늘 아침 차려주면은요 기쁘겠죠. 뭐 전화 자꾸 오냐? 아 이거는 다른 집에서 공사 1층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전화 진동은 왜 이렇게 진동이 아까부터 큰가? 음. 그래서 뭐냐면은 병계 소집 상황에서 병계 말이 저 진동 소리 때문에 말하는 게 연결이 안 되네. 굉장히 오늘 강의하는 거 방해하네. 자, 그 병계 소집 상황 안에서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병계 소집에서 해탈하려면은 정보가 많아야 돼.
병계 소집 상황에서. 그러니까 병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면은 소집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결정이나 판단하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의탁이는 이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학에 철학과 가면은 다 이치 파악한다. 그럼 철학과 선생들이 이치대로 살까요? 예? 지 이익대로 살까요? 예. 철학과 선생들이 이치대로 살았으면 세상은 벌써 이치적이 됐겠지. 아니 뭐 철학과 선생들 이야기하니까 뭐좀 가슴이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교학과 선생들이 계율을 잘 지킬까 안 지킬까? 내가 불교학과 있으니까 계율대로 안 살고 나쁜 뭐냐면 악업을 짓는다면 안 좋아질 거 분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교학과 교수들 돈 쉬라고 뭐 뇌물 안 주고받고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네. 그다 부정된 일이잖아. 불교가 선생들하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왜 그러는데 스님들 이야기합니다. 주지오래 살라고 다 갖다 바칩니다. 예? 자기 주지직도 오르게 해달라 하고 예? 자기 선거에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도 선거에 돈 뿌리면은 잡혀갑니다. 절에는 그냥 선거하면은 돈 뿌리는 게 그냥 당연지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치를 이야기하잖아. 이치대로 될까 안 될까? 사유에서 멈추지. 사유에서. 의탁이 왜 사유에서 멈추냐니까 의탁에서 일어나는 이익적 관계 즉 가치는 달라지기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자기 이익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학자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기능이 사람들한테 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계 소집은 적어도 객관성은 보장돼 있습니다. 병계이기 때문에. 근데 의탁에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성보다는 자기 욕심에 더 파묻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기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에서 기능하고 의탁기는 말라식, 칠식에서 기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드러내놓는 마음, 적어도 내가 표면적 마음에서 뭐냐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육식, 경계 소집에서 가는 뭐냐면 활용을 하고 내 내심 욕망에서 하는 것은 의탁입니다. 내 내심 욕망에서 기능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것을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마다 다 표리부동합니다. 그 속에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그리고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솔직 안 할 게 별로 없지. 근데 이익관계에서 딱 하면은요.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 또 비유들라면 많은 예가 있는데 안 합니다. 어, 그럼 또 몇 사람 불러와야 됐어. 자, 그래서 뭐냐면은 말라시에서 기능하는 것 같으면은 원성실적 기능이 있죠. 원성실적 기능. 두루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성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이야기죠. 열매라는 결과, 과보를 이야기하죠. 어. 그러니까 그 원성실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격이 생기는 마음의 격. 그러니까 각자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숙. 지난번에도 이숙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다 문화가 다르고 세계 다른 나라와 문화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죠? 이숙. 그렇지만 요즘 또 글로벌화 돼서
실은 그 이숙이 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 그 과거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격이 있는 거예요. 격. 그 격이 뭐냐니까 우리가 세대로 나누면은 나는 X세대라는 말을 옛날에 못 듣고 우리 때는 세대 표현을 안 했거든. 근데 어느 날 뭐 90년대 되니까 애들 X세대라 그러더라고. 근데 서태지 아이들 뭐 지금 뭐냐면은 뭐 MZ세대인가 뭐. 그것도 MZ세대라니까 저거는 또 M세대하고 Z세대하고 다르다네. 저거들 안에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 살아도 세대별로 또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한 격, 마음에 깔려있는 기본 정보를 얘기해요. 마음에 깔려있는 기본 정보. 뭐 그게 세태가 됐든 시대 정신이 됐든 하는 것들에 뭐냐면은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작동하구나. 그래서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지난번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말 가지고 원성실이 좋다는 사람 그 불교 공부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지. 아, 불교 공부에 대해서 천착이 덜 된 사람들이지. 왜냐니까 병계 소집이라는 말도 중립적인 말이고 전제는 병계잖아요. 병계의 한계가 각자가 다를 뿐이지. 예. 부처님도 병계하는데 소집합니다. 자기결정 내릴 때가 있죠. 어. 우리 지금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명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라울라 처소인 암발라티카로 갔다 결정이잖아요. 아, 변계. 오늘은 라울라한테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구나. 변계죠. 오늘이라는 것에까지 두루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생각했다는 이야기, 어제도 생각하고 그전도 생각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 변개했잖아요. 소집 당신이 결정하신 거야. 뭐로? 나홀라에게 가봐야 돼. 부처님한테도 있는 성품이에요. 그게. 작동합니다. 자기 판단해야 되니까 자기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변개 소집이라는 중립적 언어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변개 소집의 한계가 다를 뿐이지. 어. 의탁이라는 것도 중립적이죠. 이치는 의탁입니다. 근데 그 의탁이를 사람들은 의탁이를 치우치지. 내가 원명자하고 청정심하고만 친하려 그래. 왜? 다른 사람하고 친하는 건 불편한 거. 그게 의탁이죠. 에? 의탁이. 초록이 동색인 거 의탁이죠. 유유상종이도 의탁이죠. 의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위치에서 일어날 기자잖아요. 그 안에서만 일으키려 그래. 다른 쪽에서는 자꾸만 빠질라 그래. 라고 했을 때 항상 의탁이는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치우치는 게 문제죠. 그죠? 근데 부처님은 치우쳐요 의탁인 줄 알고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치적이지. 이치적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11시 반, 이제 12시 넘으면은 마칠 때가 돼 가잖아요. 그죠? 왜 마칠 때가 돼 가요? 시계 보니까 그것도 의탁이죠. 근데 어떨 때는요, 배고파서. 그것도 의탁이잖아. 의탁이. 이거 맞춰야 되겠네. 뭐 해야 되겠네.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냐, 관찰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탁이지. 내가 오늘 아침에는 머리를 이렇게 삭발한단 말이야. 삭발한 게 왜 삭발해? 의탁이라니까. 호살 들어오는데 그래도 단정하게 보여야 되니까. 어제는요. 두두두두하게 했지. 요즘은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떤 날 면도도 안 해. 마스크 이렇게 모르잖아요, 사람들. 내 혼자 있는데 하기도 귀찮고. 나도 생각하지. 괜히 오늘 하루 면도 안 하면 면도 날에 하루는 더 쓰겠지. 아니, 뭐 그런 것, 저런 것들 다 뭐냐면은, 예? 의탁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죠. 즉, 이 안에 의탁에는 내가 단정해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잖아. 예? 욕구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은 이 의탁에 의해서 묘관찰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해보니까 묘관찰,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병계 소집해가지고, 병계에서 결정을,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의탁에 의해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의탁에 의해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어. 언제 그것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기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덜 반영될 때 욕구 중심으로 하면은 여기서 소집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아유 뭐 그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것도 결정할 때가 있잖아. 어. 그래서 객관적 관찰, 타당한 것에 뭐냐면 우리는 타당한 걸 받아들일까 때로 그때의 시기나 장소나 자기 욕구에 따라 달라질까? 자기 욕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의탁에는 실은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원성실성 가면은 사람은 다 공유하는 기억도 있고, 공유하는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 공유하는 기억을 당연히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그 공유하는 기억의 자료는 비슷하잖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다를 뿐이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기억이 있는 것이 그냥 나 혼자 특출에 안 그러면 두루두루 그렇게 공유하고 있을까? 두루두루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그것을 뽑아내고 어떤 자료를 추출할 것인가라는 것을 각기 다르지만은 그 기억을 다 같이 저장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나한테만 한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성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의 기능이 나의 마음의 기능이다라는 것이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 자, 여기서 삼성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삼성을 얘기했지만 이건 다 중립적 은사라 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지지.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병계소입성, 의탁이성, 원성질성 하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착각을 할까봐 삼성에 대해서 삼무성을 이야기하잖아. 세 가지 무성, 없을 무자 쓰고 성품성자를 쓴다고. 여기서 무랑은 성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 성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라는 이야기. 자유롭게. 그러니까 소위 해서 해탈하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야기하는 것이 상무성하지. 상무성. 모습 상자잖아요.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사실, 사건, 에?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이차원적입니다. 굉장히 이차원적이에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3차원적입니다. 사실과 사건.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건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과 같은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진은 실은 하나의 사진이야. 연속적 장면 안에서의 하나의 사진이야. 연속적 장면 안에서의 하나의 사진이라는 걸 알면 사건이 되는 거야. 그렇겠죠? 어. 사진이라는 것은 일련의 연속적 뭐냐면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이. 그래서 뭐냐면 2차원적인 것이 3차원적 사건이 될 수가 있고 그 연속적 장면은 이 장면만 연속적인 건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장면과 어울려서 연속적 장면이 갈까? 다른 여러 장면과 어울려서 연속적 장면이 가겠지. 예? 연속적 장면이 가겠지. 그러면 현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 안에서 그 사실 사건 현상이라는 말이 사실 사건 현상이라는 말이 아니 그냥 일반 사진적 의미로 찾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이라는 것은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연속적 장면들 나열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상이라는 것은 그 연속적 사건들의 총합을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사실로 파악할 때하고 사건으로 파악할 때하고 현실로 파악할 때가 다르잖아. 현상으로 파악할 때가. 그죠? 사실로 파악했을 때의 진실과 사건으로 파악했을 때의 진실과 현상으로 파악했을 때의 진실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달라지죠. 응? 그죠? 그러니까 한 장면, 이 상이라 했을 때 사실, 사건, 현상이라는 것이 무성. 그렇다고 해서 자, 한 장면이 연속적 장면 속에서의 하나라고 해서 이 장면이 무시돼야 될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 장면만 나한테 정보로 제시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안으로 다른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연속적 장면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한 장면에 매몰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한 장면이 연속적 장면을 싹 다 오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면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인도 사진들을 보면은 누구야 저 인천보살이 연정이 엄마 연정이 엄마가 여행 가서 힘들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나란다 대학 앞골목 입구에 들어가는 데서 내가 뭐냐면 연정이 엄마가 그냥 조심해서 가자고 그냥 팔짱을 꼈어. 연정이만 내가 여자 팔짱 잘 안 낍니다. 근데도 그날은 뭐냐면 이렇게 좀 잘 케어해서 가고 싶어서 팔짱을 꼈어. 자, 팔짱 꼈는데 그 팔짱 끼고 연정이만 잘라보고 여자잖아. 내가 팔짱 낀 사진 하면은 이게 한 장면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그건 연속적 장면 내지는 전체 장면도 아니잖아. 조그마한 사실이잖아. 조그마한 사실. 사실은 사실이니까. 팔짱 낀 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아니고 그 사진만 탁 내놓으면은요. 어떤 여자 팔짱 낀 거야. 이게 어디 간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한 여러 장면에서 한 장면인데 그 여러 장면을 아예 그냥 오해시키고 문제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변계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이야기. 현상으로 가면 더하죠. 현상으로 가면은 현상으로 가면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도 언젠가 이게 뭐냐면은 등원경 좀 읽다가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건강경을 다시 한번 그 달관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즘 일요일 날 이야기하는 게 시간도 짧고 내지는 또 뭐 층도 다양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막 와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내가 건강경을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어. 건강경을. 근데 왜 강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까?
시기가 달라서. 시기가 달라지고 그때 공간도 달라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건강경을 대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정보를 알아듣는 에? 그 마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에?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건강경이 한 장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이 건강경도 막 달라지잖아. 현상이잖아, 현상. 현상에 따라 진실은 완전히 달리 파악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병계의 차원에 따라서 소집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집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병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양만큼 오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어.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하고 내 만나서 야, 동영상 올린 거 보니까 57개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57개가 내가 똑같이 이야기한 건 한 장면도 없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계속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저도 지금 오늘 유식 삼성 이야기하고 지금 산무성 이야기하지만 같은 정보 이야기 안 합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때 뭐냐면은, 어, 좀 다른 영감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달라지죠. 그 왜 그러냐니까 경계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겠다. 경계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내 자세가 상무성 했다고 끝난 게 아니요. 이 상이 결정적으로 다가 아니야. 요것에 의해서 자유로워져요. 상무성. 그래야 변개할 수가 있다. 변개할 수. 상무성이라는 말입니다. 상무성이라는. 변개 소집이라는 말을 안 좋게 써서도 안 되지만은 어, 그 변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요즘 불교 안에서 뭐 언어도단 불림 문자라고 해가지고 예? 언어가 끊어진 경계이고 그다음 문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하고 문자로 표현해서 예?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이 궁극에 간 사람들이 마지막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서로 동의되는 것이지 일자 무식꾼들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데 그럼 서로 알까 모를까 영원히 모릅니다. 영원히. 근데 착각들하고 있어요 그게. 예? 말로 표현. 그래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돼. 끝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지. 예? 생명무지 애 놓고 난 다음에 그왜 외국에 그냥 어떻게 간 애들 있잖아. 와서 보니까 엄마래 막 울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낯설어하고 당혹해 한단 말이야. 첫눈에 누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부모 자식간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감정적 교감인가 내지는 이런 살아온 세월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이 아들이 나중에 소식 듣는다고 해도 그게 팔짝팔짝 뛸까 담담할까. 근데 계속 같이 찌아치던 부모가 예? 뭔 변을 당해봐요. 자식은 팔짝팔짝 뛰지. 왜 그래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어를 문자를 사용한 만큼 다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공이라는 문자 글도 나오고요. 열변이라는 글도 나오고요. 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맨 마지막에 아니 성부라는 건 문자가 성부라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성부라는 거지. 깨닫는 건 문자가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깨닫는 거지. 그 사람이 깨달아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원명제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원명제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원명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막 이야기 못하지. 근데 원명제한테 이야기해보라면은 원명제를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아닌가. 내가 원명제를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원명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내가 원명지의 마음 내지는 원명지는 아니지만은 원명지를 표현했을 때 원명지는 잘 들어 날 수가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원명지를 전혀 모르는데 아 지금 분리문자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럼 원명지에 대해서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끝까지 왜냐면은 지식적 추구를 해봐야 됩니다. 경계소 집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 와 한국 불교 수행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맨날 수행 따지면서 이거 학문적으로는 뭐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학문과 수행은 나눌 수가 없어요. 어. 수행은 자기 실천이고 학문은 자기 표현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자 표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천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자기 표현 못하는 사람이 실천했겠냐? 안 했습니다. 실천한 것이 표현된다면은 예? 실천한 것이 표현된다면은 수행이 실천이잖아. 실천한 것이 표현되는 것이 언어이고 말 같으면 말할 줄 모르는 사람 수행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이 말이 예? 말의 수준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자기 실천에는 자기 표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보면 이상하게 아주 목석들을 좋아하대. 어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10년 안 들어놓으면 최고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장자부라 해서 절구통 해서 사람이 절구통이면 되겠어요? 옛날에 절구통 수자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 종정스님이 있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그 절구통이면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왜 생겨? 몰라서 생겨. 몰라서. 다른 말로 무식했어요.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적 추구로 끝까지 해봐야 돼. 두 번째 중요하죠. 부처님 가르침의 추구에 있어서 생무성이랬죠. 의탁이성에서는 생무성이래. 의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기자거든. 일어날 기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의탁이라는 이야기, 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조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욕망적 조건인지 아니면은 진짜 가치적 욕망에 의한 세속적 가치의 조건인지 아니면은 출세관적 조건인지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양상이 달라지죠. 일어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이 사람들에게 아주 기쁘게 작용하는 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쁜 일을 못 만드는지 몰라. 기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면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공직이기 때문에. 공직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일이요, 모두의 일이요. 모두의 일이거든. 공직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 공직의 책임을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기뻐지고요. 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경제 활동하는 것은 공공의 일이 아니죠. 사적 일이잖아요. 사적 일. 그 사적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공직은 뭐죠? 잘 되는 사람은 좀 더 잘 되게 해주고 안 되는 사람은 보살펴 주는 게 공직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왜 공직이란 말은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거든. 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좀 더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잘 되는 사람 내비둬도 잘 됩니다. 여러분, 아이 둘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놈 더 챙겨줘요. 공부 못하는 놈 더 챙겨줘요. 공부 잘하는 놈은요,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요,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 챙겨주는 것도 공직이 할 일이지만은 아닌 사람 챙겨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랬을 때 어떻게 서로 서로 편안해지는 거야. 나 지금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진 나를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해. 그래도 연말도 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하던 뭐냐면 공직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공직이 아니고 지 사적 이익이 되면요. 잘 되는 놈 더 챙겨줘서 서로 서로 어떻게 이익을 취하면은 좋겠지. 안 되는 놈은 내팽개치진 않고 보지도 않지. 눈도 안 두지. 눈도 안 두지.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세속적 가치라는 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의탁이 안에서. 그래서 절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 싹 다가 지금 지 욕심 생기는 기도지. 그걸 속절없이 그냥 축은장 읽어주고 있으면 우리가 속이 상합니다만은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놈 안 되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올리니까. 예? 그래도 취직되고 싶다는데 취직 기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취직 안 되는 거 되는 게 좋으니까. 젊은 사람이 취직됐으면 좋겠으니까. 아니 그냥 요번에 그냥 애 순산하게 해달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악산하게 해달라고 거야? 그건 아니지. 순산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아니고 지역 취직 기도를 올리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안 되고 내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기죠. 예. 자기 이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기를 갖다가 누그러뜨리고 나는 좀 더 보편적 가치, 예? 출세간적 가치를 의탁위에서 실현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승가가 구성되는 거거든. 하기를 바랍니다. 승가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익적으로 가는 거죠. 사익적으로. 사익적으로 가면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의탁이라는 건 이치란 말이에요. 의탁이라는 것은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익을 이치로 포장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수행현자가 자기 표현을 잘한다. 자기 표현을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즉 이치에 맞게 하는 사람이 항상 세상에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근데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그 일이 졸속적이 돼. 우습게 된다. 우습게. 생무성. 생은 즉 어떤 사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만은 그 조건을 자기 이익적으로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보편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자기 이익대로 가져간다면은 잘 사는 놈이 최고겠지. 못 사는 놈은 아니겠지. 에? 저 병원 의사가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아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아파요. 잘 사는 사람도 아프고 못 사는 사람도 아픕니다만은 아픈 사람 오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 안 합니다. 어. 병원 의사가 그 구분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허준 드라마 보면은 환자를 보지 말고 병만 바라보라고 해요. 그래 이야기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요즘이야 의료보험수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병원 가서 대접받는데 옛날 같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천대받았죠. 아파도 갈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럼 기천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천이. 아니고, 아니고, 내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 앞에서 나의 존재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있는 거예요. 의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실은 아픔을 고치는, 병자를 고치는 행위가 굉장히 성스러워지겠지. 왜?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존재하게끔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절에서 보살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신도들이,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 법회도 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지. 응? 소중한 분들이지. 간혹 가다가 찾아오는 법상이나 법망이가 내한테 뭔 소중하겠어. 그 아들이. 음.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내한테 찾아오나. 뭐 그렇게 우리 서로 교류도 안 했단 말이야. 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그런 거 저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 존재 가름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예? 좋아야 되겠지. 의탁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의탁에 있어서 누구 차별할 거야. 그럼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끔 되고, 그 다음에 자주 오는 사람은 좋고, 덜 오는 사람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자주 올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주 올 사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잘하겠지.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지지, 생이. 거기에 대한 태도, 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무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무성. 그것에 따라서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이 생이 좌우되면 안 돼요. 예? 보편적 가치, 출생한적 가치에 의해서 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자비희사가 동반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비희사가, 경계, 지식적 정보도 많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자비희사가 동반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는 뭐예요? 자비, 희사가 보편적 가치가 됩니다. 자비, 희사. 그 다음에 이제 원성실성. 원성실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유식에서는 장식이라고 해요. 감출장자, 보관하다는 얘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어떤 마음을 기억하느냐. 어, 우리가 공유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상태로 기억했는가. 어떤 상태로 기억. 당연히 그 기억은 병계 소집과 의탁에 있어 기억이 달라집니다. 즉 정보의 양에 있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봤느냐, 어떤 결정을 해봤느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 살림 같은 거 소급장난이잖아. 우리 절 살림 해봐요. 살림이랄 것도 없이 그냥 뭐 집 살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뭐 김장 몇 포기 할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팥죽 얼마나 쓰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이런 결정, 그런 걸 듣고 있으면은 그렇거든. 그래서 나 애시당초 많은 뭐냐 경험을 좀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한때 1년 예산 한 30억을 움직여 봤어요.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각기 이제 급여를 주고 박봉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심리가 어떤가 저떤가 해가 쭉 이렇게
재밌는 추억이었어. 재밌는 추억이었는데 딱 1년만 더도 말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안 해본 거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정보가 다르잖아. 근데 경영의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전에 뭐 책 만드는 일도 해봤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달라지죠. 이제 그 경험부터 시작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 그것도 실생활 안에서 내 삶하고 결부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하는 경험은 내가 관찰자의 경험이잖아. 경험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간접 경험이지. 어, 간접 경험이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일본 많이 가시지만은 일본 가서 일본 사람은 안 되잖아. 일본 사람 되려면은 그 옆에서 그래도 몇 년은 살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알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세상이라는 게 대충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가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대원정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여성들 심리지. 절대 경험 못 해보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내가 뭐 성별로 남성인데 어떻게 여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대원정사에다 20 몇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에 버금가게 많이 알아간 게 여성들만. 야, 그 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난 퉁치기 힘들어. 남자라는 종족하고 여자라는 종족 완전히 다른 종족이. 어. 뭔가 그 심리적 메커니즘도 달라요. 절차.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제도 다르지만은 맥락, 시퀀스 이거 하여튼 뭐 이거 다 달라. 받아들이는 게. 물론 우리가 남자들도 자기 성향이나 고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어디 계산하러 가면은 경상도 애들은 뭐냐면 벌써 내고 있고 성격이 급해서 내는데 기꺼이 낼까 후회하면서 낼까. 경상도 애들 특징입니다. 이거 내가 괜히 일어났나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내고 서울 애들은 야야야 이거 잘하고 충청도 애들은 신발끈 묶고 있어요. 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충청도 사람 이야기. 근데 밥 먹으러 꼭 신발끈 매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경상도 가도 신발끈 매는 사람 있어. 어, 바깥 계산하러 가면 신발 늦게 신는 사람들 있잖아. 어, 있대요. 근데 남자들이 생각 따라 다르지. 하는데 아니 아예 사건 이 뭐냐면은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다르더라고. 세상에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야, 20년 동안 내가 참 진한 공부를 했습니다. 큰 공부를 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에 있어서 많이 도움된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옛날 이야기 안 합니까? 80이 다 된 할머니가 그냥 아침에 내 방 들어올 때마다 입에 빨간 거 바르고 이 할머니가 아침부터 무슨 뭐 입에 빨간 거 바르고 다니냐. 내가 30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여자 마음은 다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빨간 거 바른다고 이쁘지냐나 이랬거든.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지. 그리고 그게 준비 자세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의를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갖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 빗고 남편만 얼굴 보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는 파자마 바람에서 그냥 뭐 해가지고 대충 밥 차려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 봐.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각기 병계 소집이나 의타기에 따라서 그 정보를 해석한 정보의 공유하는 정보라도 그 해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장식, 보관하는, 기억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식이면서 이수기라 그래요. 장식이면서 이수기라 그래요. 각기 다 다릅니다. 실은 해탈의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농사를 잘 지으면은
앞으로의 병계 소집이나 의탁이도 달라지겠지. 예? 이 수학이 좋으니까 수학한 대로 계속 지을 거 아닌가 봐. 수학이 좋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흡족한 성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마음 안에서 예? 흡족한 성과가 일어난다는. 예? 그 흡족한 성과가 항상 풍성해서 좋아요. 아니면은 이번 농사는 망쳤어도 다음 해를 기다려요. 다음 해를 기다리거든. 그 흡족한 성과라는 것은 항상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에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여기서 원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립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는 마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내지는 다르게 표현하는 뭔가 초월적 양상 그러니까 실은 초월적 양상이라는 것은 지금 내한테 있는 거야. 지금 내 이 세속이라는 거, 내 마음이라는 걸 초월해야 될 것 같고 내지는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주장에서 나오는 내용일까? 그런 주장에서 나오는 초월적 양상이거든요. 그 초월적 양상은 원래 초월적 양상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초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해서 초월적 양상을 깨닫게 됐을까? 그렇죠. 원래 초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원래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초월적 양상을 내가 지금 알고 추론하고 깨달았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아주 투박한 이야기를 하면은 중생이라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라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 고이고 답답하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면 부처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니까. 부처면 부처 될 이유가 없잖아요. 중생이라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초월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초월적 양상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은서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출세관적 가치를 가지는 거지. 심지어 그 출세관적 가치를 자기 헌신, 희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며칠 전에 태어난 예수처럼. 그잖아. 십자가에 그냥 가서 꽝 하고 못 박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죄를 사했다라고 자기들은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표현이라는 거야. 그 십자가의 표현이 지금 심볼이 됐잖아. 예? 여러분, 자기 아버지 가장 불행한 장소를 심볼로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가장 불행한 장소가 십자가죠. 그걸 지금 모든 교회는 타보로리가 심볼로 잡잖아. 예? 여러분 댁에 여러분 부친이나 그 손조의 산소가 심볼로 잡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심볼로 잡혀있냐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게 출생한테 가치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지. 예? 출생한테 가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모든 초월은 불완전에 의해서 초월이 일어납니다. 완전하면 초월할 필요가 없겠죠. 예? 완전하면은. 우리 가장 그림에서 많이 표현되는 게 수묵화에서 쫙 선을 꺼면은 검은 선이 있는 것은 완전한 거잖아. 색이 칠해진 거잖아. 예? 근데 이래 쫙 칠하면 수묵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은 선이 중요한 거야. 칠하지 않은 여백이 중요한 거야. 여백이 중요하다. 여백이라는 것은 여백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검은 선이 덜 칠해져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 불완전한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주체적으로 있다라는 완전이 아니라 예?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 예? 추구되는 것이 마음의 초월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승의조차도 어떤 대단한 가치조차도 그 마음을 다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초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승의무성이라 그러지. 승의무성. 그 승의무성의 조건은 어떤 가치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은 불완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 어떤 초월이든 항상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에 있어서 자유로움, 초월에 있어서. 즉, 세속적 가치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은 초월적 가치에 있어도, 초월적 가치라는 것은 나조차도 나는 부정함으로써 예?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 여백이 있는 거지, 여백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후회되는 삶 살지 마세요. 후회가 아니 못한 게 많을수록 다음 생에 할 게 많다니까. 만족하는 순간 다음 생에는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뭐 덜 한 걸 갖다가 너무 그냥 아쉬워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덜 할 수도 있지. 어? 못 가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여백, 내가 어? 불완전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다시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어? 자기 신뢰, 믿음, 자기를 넘어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 많은 정보를 내가 지금까지의 기억과 다르게 완전히 재조합할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다음 생에 나의 기반은 나의 농사는요. 아니 맨날 그 밭에 그 작물만 심으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파 나. 그거는 기초농사꾼이 하는 이야기고 콩 심은데 콩 안 되면은 팥도 심을 수 있고 수박도 심을 수 있고 참외도 심을 수가 있어야지. 안 되면 삼밭 할 수도 있고 삼밭 했으면은 삼은 몇 년 키우면 안 된다더라. 그게 묵히잖아. 묵혀 놓을 수도 있지. 그럼 밭대기 하나 더 구하면 되잖아. 밭대기를 하나 더 구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지. 맨날 어떻게 그냥 어? 출세니 명예니 권력이니 이것만 심으려고 그래. 그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것을 뭐냐면은 밤밭을 그렇게 깔아두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자,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될 수 없는 우리 도킨스는 AI가 언젠가는 우리처럼 진화한다라고 뭐냐면은 이야기합니다만 안 될 수 없는 이유가 AI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의 전개로 내 구조는요 불완전 연속입니다. 전기 신호가요 여러분 요 시냅스요 왔다 갔다 하잖아. 시냅스가 연결돼 있는 게 나 떨어진 게 나 연결돼 있으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불 켜면 딱 들어오잖아요. 불 켜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불 켜면요 까먹 까먹어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연결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 안 돼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 안 돼서 상상이 일어나는 추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전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AI는 사람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지.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도교수님 대학자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라. 마칩니다.